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이 13조 천억 QD OLED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미 소문은 돌았었죠. 그래서 삼성이 본인들이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충남 아산 1공장에 세계 첫 QD OLED 라인을 시작으로 굉장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근데 주가는 급락 조정이 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OLED 관련주들이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공지해 드리면은 지금 포트폴리오 진단은 마감을 했고요.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종목 피드백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영상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은 하단에 여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종목 피드백 신청이라고 있으니까 여기 터치해서 설문지에다가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까지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안 보인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을 터치하시면 본문이 열려요. 그래서 종목 피드백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재용 부회장이 기존부터 얘기를 했었죠. 지금 LCD 산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 산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는 그래요. 채소를 셀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기존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LCD 사업이 어렵다고. LCD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중국이 워낙 뭐 투자를 하면서 단가로 이제 경쟁을 해버리니까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종목들이 뭐 지금 이렇게 만 원대까지 가 있는 거 과거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원래 만 원대 있는 종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한 3, 4만 원 정도는 그래도 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아예 그냥 뭐 주가가 급락을 보여서 회복도 잘 안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LCD 업황이 어려운데 삼성은 결단을 내렸어요. 탈 LCD라고 하죠. LCD 사업부를 이제 과감하게 축소하고 이제 QD OLED 쪽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판매가 세계 1위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패널 쪽에 힘을 많이 쏟고 있었는데 대형 쪽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13조 천억을 2025년까지 투자한다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 뭐 초기에 3만 장 65인치 이상 초대형 디스플레이 생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좋아하실 만한 5년간 8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뭐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뭐 삼성 자체는 기존에 뭐 QLED라고 하면서 QLED라고 하면서 이제 LG는 OLED인데 우리가 뭐 더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이번에도 퀀텀 닷 QD를 강조하고 QD 디스플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OLED라는 용어를 잘 안 쓰려고 그러죠. OLED가 들어가면은 본인들이 LG보다 늦게 OLED 시장에 진입을 해서 QD를 붙인 것처럼 보이니까 어느 정도는 뭐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OLED를 따라가는 입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둘이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QD를 강조하고 있다. 요거는 그냥 뭐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동향을 보면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기존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13조를 투자하는 정도만큼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일단 급락은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고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나왔고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아서 저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만약에 하단을 이탈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좀 업황이 좀 어렵게 돌아가는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갑자기 꺼졌네요. 다시 잘 보시면은 SFA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디스플레이 관련주 말씀드릴 때. 자, 4만 원 하단을 놓고 위에 상단은 44,000, 뭐 44,000원 정도입니다. 요 구간인데 잘 보면은 그냥 이 SFA라는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은 꾸준히 이렇게 상하파동에서 올라가다가 저항에 한번 맞았죠. 44,000원.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은 겁니다. 조정을 어디까지 받았느냐? 지지선인 4만 원까지. 그럼 제가 볼 땐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항 돌파에 실패했죠.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실패한 종목은 하락이 나온다. 하락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저항 돌파에 실패했기 때문에 급락 조정이 한번 나온 것이다. 거기다가 이 조정의 핑계는 재료 노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4만 원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 구간은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에 같이 동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대신 시간이 조금 걸리느냐 아니면 좀 빨리 올라가느냐 차이겠죠, 종목별로. 그래서 이렇게 저점 매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이런 거 종목에 대한 관점이니까 본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저점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SF뿐만 아니죠. 뭐 원익, IPS 종목이 많으니까 뭐 빠르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조정도 제대로 안 나서 얘는 뭐 반도체 쪽하고도 워낙 뭐 관련이 깊기 때문에 얘는 조정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순수 디스플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반도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양쪽 다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탄탄하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조정이 잘 안 나오는 종목이니까 올라갈 때 상승할 때도 조정을 조금 받고 또 강력하게 올라오고 이번에도 횡보하면서 조정이 잘 안 나온다. 강력하구나. 디스플레이 쪽만 하는 쪽보다는 이런 종목보다는 디스플레이에다가 플러스로 반도체까지 하면 이런 종목들이 강하구나. 역시 반도체가 주도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AP 시스템 뭐 빼고 갈 수는 없죠.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세요. 29,000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이 위에만 가면 자꾸 음봉이 나와요. 29,000원 위만 가면 돌파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실렸고 돌파 거래량도 실렸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치고 가다가 음봉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래 꼬리 달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파에 대한 신뢰감이 낮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위쪽으로 가려는 힘이 약하고 계속 음봉이 나온다.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뒤에도 음봉이 많죠. 보시면은 양봉은 별로 없고 음봉이 많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돌파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다.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22,000원이 하단인데 여기는 너무 멀잖아요. 22,500원 구간. 이 구간 너무 멀잖아요. 한 중간 정도 보면은 여기 장기 이평선 있는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1선 정도로 조정을 받는다. 이 구간이 26,500원인데 26,500원 구간까지 내려온다. 여기부터 26,000원 정도까지 이 구간 정도에서는 뭐 관심 가져 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가서 얘는 조정을 받았는데도 좀 강하죠. 횡보를 하다가 23,000원 돌파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횡보하면서 돌파에 실패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리고 급락 조정이 한 번 나왔다. 기존에도 한 번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2만원, 2만500원 부근만 가면은 요 구간 2만500원 부근만 가면은 요 아래서는 2만원에서 2만500원 계속 저점 매수가 나오고 있죠. 강력하게 올라간다. 여기 오면은 또 강력하게 저점 매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2만500원 정도 오면 관심 가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이녹스 첨단 소재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매도 구간은 당연히 23,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돌파하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올라왔는데 얘는 조정을 제대로 안 받았어요.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엄청나게 뭐 큰 상승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돌파 거래량은 잘 실렸는데
위쪽에서 잘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도 아까 원익 IPS처럼 횡보하고 있으니까 좀 양호하구나. 원익 IPS보다 주가 레벨은 낮지만 양호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틀 연속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구간은 이제 추가적으로 관심 가져볼 구간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을 멈추는 구간에서 보시면 되고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뭐 가장 많이 밀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제이스텍 같은 경우 이렇게 급락이 나온 다음에 오늘도 하락이 나오는데 다행히 12,000원 아래에서는 아래꼬리를 달았습니다. 기존에 갭 상승 나왔던 구간을 메꾸면서 이렇게 내려왔다 꼬리 달고 저점 매수가 나왔다. 12,000원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이스텍은 여기 이탈하면은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이 종목 약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등이 나와도 다른 종목보다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하게 올라간 이 구간을 지켜내려면은 12,000원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12,000원 아래서는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잘 나왔다.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이 종목 같은 경우 증착 장비 쪽으로 해서 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뭐 조정도 제대로 안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그냥 횡보한 수준이죠. 그리고 기존에 한번 올라갔다가 만원 구간에서 단위가 바뀌는 구간에서 돌파 실패하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8,000원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 종목은 8,000원만 유지해주면은 크게 무리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익 시스템은 위쪽으로 9,0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만원을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제 오늘 살포시 조정을 받았나 싶은데 저 음봉만 보면 조정 같은데 보니까 어제 갭상승 나왔다가 음봉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게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어제는 상승하려다가 상승을 못한 정도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야스는. 그래서 야스는 요 61선 구간 24,000원 중후반 정도에 돼 있는데 요 구간 뭐 조금 여유 있게 보면 한 24,500원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24,500원만 뭐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고 위에 28,500원 구간 여기가 저항이니까 돌파 못한다 여기에 갔을 때 돌파하는 힘이 약하다 싶으면은 조금 비중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사든지 돌파하고 안착하면 다시 재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자, EST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 약해요. 아까 선익 시스템처럼 미리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밀리는 구간이에요. 선익 시스템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하락하는 요 그 라인 그대로 그냥 밀린 정도 수준이다. 그냥 조정받던 구간 그대로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존 강세도 좀 약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약세 구간을 벗겨내려면은 요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 요 구간을 돌파해 줘야지 약세 구간을 벗어내고 좀 강해지는 구간에 돌입한다. 돌파하게 되면은 16,500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16,500원을 돌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스까지만 볼게요. 종목은 워낙 많아서 다 소개해드릴 수 없는데 보시면 어느 정도 패턴이 나오죠. 힘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하게 올라와서 저항을 돌파를 했는데 돌파 거리랑 같기도 하고 약간 아쉬워요. 근데 돌파한 다음에 위쪽에서 음봉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잘 버티고 있었는데 어제 뭐 다른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하면서 같이 밀렸습니다. 어제 오늘. 그래서 뭐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다. 급락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21선 이탈한 건 좀 아쉬운데 얘는 21선과 24,500원 이 구간을 빠르게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2만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만원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고 2만 24,500원 500원을 넘어가면은 강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재료 노출이랑 이 심리도 좀 큰 것 같아요. 애당초에 13조 얘기가 먼저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13조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돌았었는데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상했던 만큼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실망을 한다고 해도 13조 투자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팩트만 보자고요. 13조를 투자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 매도세는 이제 기관이 좀 주도해서 기관 쪽이 주도를 해서 좀 하락하긴 했는데 돈이 별로 없잖아요. 기관이 투자할 돈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서 빼서 딴 데로 옮기고 여기서 빼서 딴 데로 옮기고 계속 옮겨 타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이동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 진행 중이죠. 뭐 스몰딜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돈을 약간은 이제 안 쓰고 좀 기다리는 요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OLED주에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냐? 펀더멘털적으로 나빠진 건 아니잖아요. 좋아진 거죠, 오히려. 투자를 한다는데. 삼성이나 LG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 당연히 관련주들은 당장은 초반에는 국산화 관련주들 제가 말씀드린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막 테마성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 테마가 식으면은 조정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뭘로 올라간다? 이 테마성으로 올라간 게 애국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냥 식어버리겠지만 국산화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산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투자가 되고 산업이 된다. 이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돌았을 때 테마성으로 올랐고 막상 발표됐을 때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됐다면은 그 조정 구간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대신 지지선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선 이탈할 때 손절하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은 충분히 매수 타이밍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온 다음에는 약간의 시간 투자도 필요하다는 거, 약간의 시간 투자 필요하다는 거.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죠. 상승 구간에 조정을 받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하락 조정.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 첫 번째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위아래 이렇게 상하파동 나오면서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기간 조정이 나오는데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요. 기간 조정이 나오면은 이 정도는 조금은 기다려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 없이 올라가면 제일 좋고요. 근데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 시간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순수하게 테마주만 하셔야죠. 당장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차트로 딱 손절가 정해놓고 뭐 3% 정해놓고 올라가는 종목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매매 방식은 정말 선수 아닌 이상 제가 추천드리지 않죠. 좀 안정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모든 예상이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선 정해놓은 거 있죠. 지지선만 잘 지키시면 돼요. 지지선 이탈할 때 한 번 정도 잘랐다가 정리했다가 나중에 회복하면은 재매수하시면 된다. 이 개념만 정확하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